네, 이번에는 저번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는 이제 라이딩 자세와 기본 조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운동이든 뭐든 모든 게 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되지 않고 그 이상의 거를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파에 이렇게 돼 있네요. 바이크는 깡다구로 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바이크는 이제 기본부터 알고, 먼저 기초가 좀 다져졌을 때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으로 바이크를 만지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테크닉으로 타야 한다. 예, 맞는 말 같고요. 처음부터 어설픈 자세, 테크닉을 배워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아주 힘들다. 그리고 제대로 된 테크닉이란 알고 보면 별다른 게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은 뭐 기본이란 건 간단한 거다 그런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게 기본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요. 예,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라이딩 자세부터 시작하자. 일단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크에 타는 순간 좀 어설픈 자세로 올라타면 그 라이딩 자세가 좀 이상하면 계속 좀 이상하게 타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베테랑은 뭐 라이딩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자세가 좀 자연스럽고 굉장히 좀 멋지다 그러면 그만큼 구력이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이딩 자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첫째, 자신의 몸을 바이크에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이 말은 이제 다리를 벌리거나 그냥 바이크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게 제대로 조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몸과 바이크가 따로 놀면 뜻대로 조작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바이크를 조작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바이크와 한 몸이 되라는 거겠죠. 둘째로 몸을 고정시킨다 해도 이렇게 몸을 이제 바이크에 고정시켰다고 해도요. 힘껏 매달리거나 억눌러서는 곤란하다. 너무 막 바이크를 매달려서 뭘 누르고 있거나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힘을 너무 주면 미묘한 힘 조절이 불가능하다. 너무 꽉 한 곳에만 힘을 주거나 너무 부자연스럽게 몸을 고정시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정을 하라는 거겠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힘을 줄 수 있는 준비 자세여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초보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힘을 빼야지 하면서도 나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경험이나 구력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실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셋째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 몸의 각 부분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스텝이나 시트 등에 필요한 만큼의 체중이나 힘을 걸거나 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의 각 부분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스텝이나 필요한 만큼만 체중이나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어느 정도 빼고 있다가 딱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 줄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힘을 주고 힘 조절을 안 된 상태로 있으란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쪽에 힘을 줄지 줘야 될 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준비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지만 이제 좀 경험이 쌓이고 자꾸 타면서 의식을 하다 보면 그 기본적인 자세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이크와 싸우지 말자고 돼 있죠. 바이크를 힘으로 잡아 돌리는 것이 모든 잘못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저배기부터 고배기 다 타봤지만
솔직히 저배기는 힘으로 좀 조속해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배기 같은 거를 힘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잡아서 억지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 꼭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바이크랑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억지로 그냥 기본도 없이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고, 요령껏 하라는 거겠죠. 네. GP 라이더나 주위에 잘 타는 사람의 자세를 흉내내려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바이크를 홀딩하고 있으며 어디에 힘을 빼고 있고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체중을 싣고 있는가 등을 흉내내기 바란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을 따라하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질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GP 라이더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베테랑의 자세를 보면서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도 어디에 힘을 주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체중을 실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냥 뭐 댄스 춤추듯이 그 동작만 따라하란 게 아니라 그 본질,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주고 빼고 있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쫓아가라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과 체중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바이크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결국엔 안전하고 빠르다. 그러니까 체력과 체중을 잘 배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빨리 습득하고 찾으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라이딩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텝 위에 이렇게 일자로 올라서서 이제 물론 메인 스탠드가 올라가 있을 수 있는 바이크겠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서 앉다가 엉덩이와 시트가 닿는 지점에서 멈춘다. 이렇게 보면 편안하게 이제 앉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앉는 지점이 엉덩이가 좌우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잡아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스텝에 모든 체중을 실은 채로 상체를 숙이고 핸들 그립에 손을 올려놓는다. 뭐 이게 이제 가볍게 이렇게 앉아서 핸들에 손을 주면서 허리를 자연스럽게 이제 숙이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많이 해놨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체를 배근으로 지탱하면서 앞으로 숙인다. 두 손을 자연스럽게 핸들 그립에 놓는다.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굽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F차와 이제 레플리카 쪽 그런 표현을 해놓은 건 맞는데요. 이제 살짝 이렇게 굽어주도록 숙여주고요. 턱을 이렇게 내밀면 안 되고요. 턱을 이렇게 당기면서 약간 머리를 숙여주고요.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린다. 일자하지 않고 약간 굽어져 있죠. 이렇게 이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턱을 내밀지 말고 턱을 당기고 눈은 치켜뜨듯이, 예. 뭐 이렇게 레플리카나 어떤 스포츠 바이크를 타면서 뭐 이렇게 꺼벙하게 이런 눈빛으로 턱을 내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시트에 안전히 앉더라도 팔은 언제나 자유롭게 놔둘 것. 바이크의 핸들이란 기본적으로 라이더가 의식적으로 꺾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문구에서 저도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느끼는 게 팔은 바이크를 보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막 힘으로 막 어떻게 젖힌다, 꺾는다. 물론 이제 스턴트 묘기를 할 때는 그렇게 힘으로 꺾고 막 돌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서킷이나 이제 뭐 투어를 갔을 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억지로 꺾고 돌리고 하는 그렇게 하는 주행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면서 코너를 공략하고 투어를 갈 때도 이제 부드럽게 팔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면서 돌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체를 눕히면 핸들은 자연적으로 꺾이게 되어 있고
직진할 때도 자동적으로 좌우로 미세하게 꺾이면서 달리는 것이다. 이 자동 조향 기능을 방해해버리면 바이크는 불안정해진다. 날렵한 코너링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직진을 하든 코너를 돌면서 바이크를 눕히더라도 팔에 힘이 들어가면 바이크는 불안정해집니다. 코너를 돌면서도 이 팔에 힘을 주고 억지로 힘을 주고 있으면 코너에서 굉장히 바이크가 불안정하고 자기의 어떤 자율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직진할 때도 너무 팔에 힘을 주고 있으면 작은 흔들림을 잡아주면서 바이크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걸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라이더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나 바이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향 기능을 보조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팔에 힘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트와 스텝을 이용해서 하반신을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스텝과 시트 그 다음에 니그립을 통해서 하반신을 바이크와 확실히 고정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숙인 상체가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근력을 써서 지탱한다. 아랫배에 힘을 주는 감각이다. 그 스포츠 바이크를 타다 보면 물론 이제 일반 바이크도 마찬가지지만 배 근력이 좀 필요합니다. 배에 힘을 줘야 되는 순간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약간 숙이다 보면 배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 허리에 벨트를 찼다고 가정하고 그 벨트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등을 구부린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약간 구부렸을 때 이제 협뒤 뒷부분을 이렇게 누가 당기고 있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가 숙여지겠죠.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상체를 지탱하기 편하고 그 유연성도 유지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일자로 뻣하게 세우지 말란 얘기겠죠. 물론 이제 숙이고 가다가 몸이 힘들면 이제 허리도 펴주고 세워야 할 때가 있죠. 그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팔꿈치는 언제 어느 때라도 일자로 펴지면 안 된다. 팔꿈치를 이렇게 뻣뻣하게 11자로 이렇게 세우고 가지 말라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잡고 팔의 힘을 빼라는 거고요. 팔을 자유롭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11자로 빳빳하게 세우고 있으면 유연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턱을 너무 내밀면 어깨와 발에 힘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턱을 좀 당기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턱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면 이상하게 팔에 힘이 가는 감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보 때는 의식적으로 턱을 당기라고 하죠. 네. 그리고 라이딩 자세 또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는 어깨에 힘을 뺀다. 그 다음에 무릎을 가볍게 탱크에 대고 필요할 때 강하게 조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직진하고 있을 때는 계속 니그립을 심하게 하고 있으면 다리에 지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니그립을 강하게 해야 될 때 할 수 있게끔 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겠죠. 이제 코너가 왔을 때 니그립을 또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노면이 이제 튀거나 어떤 불규칙한 노면을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바이크를 고정하도록 이제 니그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스텝은 반 밀등을 밟고 앞꿈치가 정면을 11자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벌리고 타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복사뼈랑 이쪽 뒤꿈치로 이렇게 스텝을 하면서 조이면서 하체를 지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일수록 편안하게 타며 장시간 달리더라도 지치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힘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 때는 초보 때 레이서 레플리카 R차를 타고 가면 정말 30분만 타도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아우 이게 계속 가야 되나? 왜 이 힘든 걸 내가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몸에 힘이 쓸데없이 들어간 결과거든요. 뭐 골프도 그렇고 뭐 모든 운동이 뭐 힘을 빼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바이크도 어깨에 힘을 빼고 이 몸에 힘을 빼는 게 또
상당 시간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즉시 하중을 걸거나 힘을 줄 수 있는 준비 태세는 갖춰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빼고 있더라도 힘을 줘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니그립을 확실하게 해야 될 때, 아니면 이제 무릎으로 이제 바이크를 밀어줘야 되는 순간이 있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차체를 좌우 방향에서 좌우에서 조이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것은 하반신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니그립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이크에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다가 니그립을 해야 될 때 힘을 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니그립은 바이크와 라이더를 고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전 기술입니다. 니그립을 빼고 하체를 바이크랑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 가장 중요한 건 바이크와 하나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니그립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짐에 따라 다리의 각 부분을 가볍게 차체에 대고 있도록 한다. 언제나 무리한 힘으로 조이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경직돼서 힘을 한 곳에 꽉 주면서 가다 보면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지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몸에서 힘을 빼고 가되 이제 니그립을 꽉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어깨에 힘을 줘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가다가도 이제 갑자기 핸들이 털거나 뭐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핸들을 잡아줘야겠죠. 보조를 하는 팔이 보조를 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보조를 해야 될 때는 힘을 줘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등을 일자로 세우고 있죠.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좀 쉬어줄 때 이런 자세가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장시간 이렇게 달리면 오래 편안하게 달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는 이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타는 것도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이걸 지양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에 너무 앞에 나와 있어도 바이크가 좀 불안해집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와 있으면 핸들에 무게가 쏠리고 좋지 않죠. 그리고 직진할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다 보면 뒷바퀴에 하중이 빠지면 아무래도 그립이 좀 더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또 오래 가다 보면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세워서 한 뭐 3분, 5분 이렇게 가면서 또 몸의 균형을 힘의 어떤 밸런스를 바꿔주는 자세를 잠깐씩 해도 괜찮은데 이 자세가 기본으로 이 자세로 꾸준히 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척추가 휘면서 어깨도 자연스럽게 살짝 휘어 있으면서 힘을 빼고 있는 이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처럼 돼버린 두 팔과 거기에 실린 체중으로 핸들의 움직임이 규제당한다면 몸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 슬립에 넘어지기 쉽고 빠르게 달릴 수는 더더욱 없다. 이렇게 팔에 힘을 주고 11자로 이렇게 딱 이런 자세는 말 그대로 핸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밸런스를 잡아가려는 것을 방해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라이더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위급상에 대처를 못하고 이제 앞바퀴가 락이 되거나 뒷바퀴가 이제 락이 될 때 대처를 못하고 슬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더의 중심은 엉덩이가 아니라 항상 배꼽이라고 되어 있죠. 배꼽을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찾아가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예전에 뭐 몇 번 읽었지만 다시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항상 어떤 프로 선수들도 항상 이 기본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기본을 다시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 알아, 나 알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또 숙지해서 다시 본다면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시작되는 어떤 내용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